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너가 선택한 거니까 징징대지 마라.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불만 갖지 말고 똑같이 다 힘드니까 열심히 해라. 너 빨리 선택해. 이 직업이 좋아. 너 선택 안 하면은 너 이제 나고자야. 이렇게 협박을 당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멘탈도 되지 않았고 매우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을 줄 알았다면은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좀 촬영 컨셉이 다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일단은 오늘은 좀 이렇게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고요. 일단 또 인사 먼저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고민중독자 온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좀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봤어요. 좀 이렇게 야외 아직 단풍도 남아있는데 단풍도 보면서 좀 오늘 고민 주제 자체가 약간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누칼협? 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제가 사실 공무원으로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인데요. 왜 공무원 했냐? 너가 선택한 건데 왜 징징대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 고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진로 선택이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칼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느 씨는 누칼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걸 처음 보고 좀 만연하게 된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너가 선택한 거니까 징징대지 마라.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불만 갖지 말고 똑같이 다 힘드니까 열심히 해라.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건데 어쩌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좀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알고 다 직업에 대해서도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렇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든 가상의 협박범에게 협박을 당한 거죠. 너 빨리 선택해. 이 직업이 좋아. 너 선택 안 하면은 너 이제 나고자야. 이렇게 협박을 당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는 멘탈도 되지 않았고 매우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을 줄 알았다면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칼협이 표현이 삭막하고 좀 사회가 이렇게 된 게 불행하고 슬프고 이런 걸 떠나서도 정말 의미적으로도 과연 이게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표현입니다. 저에게는. 오느 씨는 협박범에게 협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정말 되고 싶어서 되신 게 아니신 걸까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사실 여러 번 어디 가서 말했던 거긴 한데 나는 공무원이 아닌 고시 합격자가 되고 싶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외적인 조건, 숫자적인 거, 이게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나오고 그냥 안정적인 철밥통이다. 그냥 저는 이 외적인 조건만 보고 선택을 했어요. 사실 그게 내적으로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게 되는지, 내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혹은 내 성향과 잘 맞는지 이런 면은 전혀 보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조건만 봤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협박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장 광고? 뭔가 아니면 사기 같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숨겨놓고 일부 조건만 이렇게 어필을 해서 저는 이제 속은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내적인 조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하는지, 혹은 내 성향과 맞는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면 저는 공무원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학교에서 이런 진로 교육, 멘토링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형식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정말 이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협박이든 사기든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는데 억지로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기죠. 사기보다 저는 더 악랄한 행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심지어 내 선택임을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 좀 강요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부만 강요되고 뭐 직업에 대한 이런 제대로 된 멘토링이나 적성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또 조금 멋있어 보이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그건 현실과 다르다, 너가 철없어서 그런 거다 하면서 금세 또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 가서도 성인이 되었지만 사실 이런 것에서 크게 자유로워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왜냐하면 또 거기서 정해진 커리어대로 취업하지 못하면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는 또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타임 리미트를 걸어버리는 거죠. 너 이 안에 무조건 직업 선택해야 돼. 근데 일단 공부만 해. 딴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좀 더 배워보고 진짜 직업적 이런 고민을 해보고 하는 과정이 없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기보다 더 악랄한 가스라이팅으로 정말 잘 짜여진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직업적 조건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현실적인 걸 외면할 순 없죠. 하지만 이제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중용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회가 이렇게만 짜여진 게 과연 지금 옳은가? 물론 과거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나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게 필요해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고 이제 문화가 정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알잖아요.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직업 선택 지금의 프로세스로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해질 수 없다 라는 걸 어느 정도 모두 깨닫고 있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제 뭐 저는 사기, 더 나아가선 가스라이팅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사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뭐 이 직업이 조금 괜찮아지면 거길로 우르르 몰렸다가, 또 이 직업 조금 괜찮아지면 우르르 몰렸다가, 이게 사실 뭐 직업이란 게 당연히 이제 사람의 선호에 따라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너무 조건적인 그런 편향에 따라서 그냥 다들 일방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씨 생각대로 바뀔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바뀔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전 주제들에 대해서 제 입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되었었어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 좀 불만인 점이 있지만 큰 사회적인 걸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바뀔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크게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런 제가 스탠스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더 아쉽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혼란이 일어나더라도 좀 세게 말하면. 왜냐면 사실 교육이란 게 뭐 100년 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라의 100년을 책임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도 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진로 선택을 잘못해서 감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손해를 보고, 이게 전체가 다 사회적 낭비가 아닌가.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잘 찾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보면 바뀌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육 문제이니만큼 더 민감해요. 그래서 더 바꾸기 힘들고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잘못 교육 건드리면 이제 거의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 저와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더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SNS의 발달로 뭔가 이런 직업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직업의 모든 것 같은 채널도 그렇고, 사실 정말 진짜 직업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가 이제 생겨났고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도 더 많이 생길 거라 봐요. 뭐 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도가 뒷받침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변했으면 좋겠고 좀 변할 희망이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어느덧 이렇게, 사실 오늘은 인터뷰 형식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녹음 문제 때문에 핸드폰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참 즐거웠던 경험이었고, 마지막이니만큼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사실 오늘 누카렵에서 시작해서 뭐 사기, 가스라이팅을 지나 뭐 진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 불만, 그리고 넋두리죠. 어떻게 보면 넋두리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뭐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멘토링과 가스라이팅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당나귀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목이 마른 당나귀가 있을 때 뭐 물가에까지 데려다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건 뭐 잘다, 뭐 이건데, 사실 멘토링은, 정말 멘토링은 이 당나귀가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판단해서 목이 마른 애는 물가로, 배가 고픈 애는 사료통 앞으로 데려다 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사회가 건강하다면. 근데 사실 지금은 얘가 목이 마른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상관없이 일단 물가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물 마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좀 더 이런 걸 자각해야 더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협박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사기당하면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선택 시간은 지났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걸 또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택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